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9월 첫 거래일입니다. 2021년 9월 1일이고요. 오늘 매달 초에 전월의 수출 지표를 발표하잖아요. 8월 수출 지표 역대급을 기록을 경신을 하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제가 포맷이 좀 바뀌었죠? 증시 분석 앤 투자 전략.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죠? 매일은 아니지만 픽 종목 이것까지 플랫폼은 변한 건 없습니다. 어제부로 1년이 지난 제 주식 분석하는 채널, 그쵸? 하는 남자 채널 1년 유튜브 이제 개설한 지 지났는데요. 앞으로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쵸? 투자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미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가계 안정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같고요. 미국의 테이퍼링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잭슨홀에서 어쨌든 카드는 거의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통화정책의 마무리 시작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은 재정정책이 그런 경기부양책이라는 게 재정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으면은 증시는 또 기대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 예산안 2022년 예산안에 적극 대거 예산 그 금액을 늘린 것들이 저탄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탄소의 대표적인 건 수소, 그죠? 전기차 이런 쪽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가들이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시가 골디락스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서 더 좋은 종목,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마감 시장 지표입니다. 오늘 9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강세 테마는 비철금속 쪽, 그리고 백신 여건.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죠?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덴마크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을 다 맞은 접종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감기와 비슷하게 끌고 가겠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라는 게 감염, 질병이라는 게 치명률이 높지 않으면 사실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백신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원활히 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면 충분히 이 여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백신 여건이 도입되는 그런 관련주들이 좀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게임주 오늘 유메이드가 또 여전히 강했고요. 유전자 치료제 이런 쪽 좀 웹툰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이런 쪽이 강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약세였고요. 그죠? 시클리컬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수차도 어제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근데 일진 솔루스 S라고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는데 따상을 갔죠. 어쨌든 계속 이런 쪽에 대해서 유동성이나 수급은 계속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마이너스도 났었고 아침 한때 시작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는 3,200포인트, 코스닥은 1,045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거래대금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옛날로 치면 여전히 많은 거지만 올해 평균을 쳤을 때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던 장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미국 증시는 밤사이 아시겠지만 소폭 조정 좀 받았습니다. 매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 미국 증시 정말 어디가 끝일까? 그러니까 끝은 없겠죠. 계속 우상향 하겠죠. 근데 중간에 한 번씩 좀 하락장이 나타날 만한데도 진짜 굳건하게 버티는 거는 실적이 워낙 좋아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제 1조 넘게 거래소 MSCI 리밸런싱도 있었지만 그죠?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같은 거 편입하는 거 거래소 코스닥 오늘 양시장을 장중에 파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종가상으로는 1200억, 500억 샀습니다. 개인이 코스닥을 같이 사줬고요. 기관은 양매도를 보여줬고 원달러율은 소폭도 내리면서 1157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은 거래소랑
코스닥이랑 보면 좀 갈리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위 종목 반도체랑 네이버 이런 쪽이 올랐고 시가총액 그 상위를 헬스케어가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차전지와 함께 게임주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근데 올랐는데도 요게 내렸다는 거는 시가총액 큰 것들이 내렸다는 건 그 상승 종목이 많았다는 거를 역시 방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나 같은 게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오늘 키워드 좀 세 가지를 찝어 봤는데요. 중국 증시가 오늘 차익신 PMI 지수, 제조업 지수도 물론 매월 초에 한국 수출 지표처럼 발표하는데 이게 뭐 2003년 이후인가요? 그 이후에 거의 최저치로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제약상 이런 것도 있었고 중국에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제,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심리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중국 증시가 오른 이유는 실망보다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중국도 나오지 않겠냐, 그렇죠? 계속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이대로 가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나서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8월 수출 지표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연속 월 500억 달러고요. 15개죠. 15개. 반도체, 뭐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15개 품목이 모두 증가세고 두 자릿수 때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말 한국의 수출 동향이 코로나 이후에도 기저효과만이 꺾인 것이 아닌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메드맥스는 위메드의 자회사죠.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로 전환 소식에 상한가를 오늘 갔습니다. 어제 위메이드 얘기를 하면서 미래의 전설 4 얘기하면서 NFT 얘기했고 게임이 이제는 투자라, 시간과 그죠? 돈을 투자해서 단순히 즐기는 게임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돈을 벌 수 있는 매개체. 이 게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주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옛날에 게임주들 그냥 PER 평균 그냥 이익, 그죠? 게임 하나 성공해서 뭐 리니지 때나 이런 NC 소프트들이 20배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성장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 해봐야 되는 그런 투자자의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한번 키워드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마침 상한가였고요. 오늘 체크포인트, 골디락스 장세 계속된다. 골디락스 표현은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경제학자랑 나쁜 것보다 좋은 재료가 많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봤습니다. 오늘 KB증권 리서치 전망 중에 좋은 좀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KB증권이 코스피를 4,000에서 한 3,800포인트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지금 뭐 외국계 CLSA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숏을 지금 외치고 있고요. 유수의 증권사들도 한국 시장은 좀 박스, 어떻게 보면 3,000에서 3,300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가기, 레벨업 하기에는 좀 어렵다, 국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KB증권에 좀 그죠? 피크아웃 가능해서 증시 충격을 주고 있지만 악재가 대부분 반영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로 갈 거고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아까 그렇죠? 유럽도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골디락스 환경.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결국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완만한 성장이다. 근데 완만한 성장 속에 어떤 성장주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재정, 부양책, 그렇죠? 친환경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 대한 재반등을 이끌 것이고 코스피는 그래서 레벨이 이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저랑 비슷한 뷰를 갖고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 한 1일날 발표되는 지표들이 많아요. 챙겨볼게.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챙겨봐야 되는데요. 결국 많이 아는 만큼 투자해서 도움이 됩니다. 8월 디램 고정가격 지난달과 동일한 4.1불인가요? 그죠? 4.1불에 기록을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디램 시장 계속 꺾인다고 했었는데 전월과 같다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이거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하는 이런 고정 가격이 사실은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유의미하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이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 치고는 이거를 뭐 그렇게 의미있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 오늘 어땠습니까? 아까 좀 2연 정도 빠졌다고 했고요. 어제 제가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이 나타나고 있다, 조짐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금일은 코스닥도 유입됐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의 액티브로 계속 유입되는 것들,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수급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어제부로 또 MSCI 리밸런싱이 끝났고요.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언제 있다고 했죠? 3, 6, 9, 12 동시만기일날 9월 두 번째 목요일인데, 요때도 또 관련된 리밸런싱이 좀 있을 텐데, 최근에 상장한 IPO 대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가 지나면은, 결국 다음 주만 지나면은 이제 빅 IPO 종목들 비중 조절은 거의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빅 이슈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반기 LG 에너지 솔루션 GM 리콜로 인해서 이게 뭐 내년에 연기될 건지 아닐 건지 다음 달에 뭐 결정 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마지막 빅 IPO가 올해 될지, 만약에 없으면은 이렇게 큰 대여급은 일단은 지수에, 그러니까 지수에 어떤 뭐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거 없을 것이다. 이 수급이 사실 빠져야지 종목들이 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이벤트가 끝났다. 그래서 좋은 재료로 해석하셔야 되지 않을까. 금일 발표된 아까 한국 수출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픽픽픽 종목입니다. 픽픽픽 종목 시장 얘기 드렸고요. 종목 얘기 하겠습니다. 핌스입니다. 얼마 전에 주분남 추천한 거네. 언제 추천했죠? 이땐가요? 이 구간에서 얘기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아니다, 요 구간인 것 같아요. 24,000원? 22,000원? 뭐 요 사이였던 것 같고요. 지금 28,000원인데, 야 뭐야 이렇게 올른 걸 또 추천해? 할 수 있는데, OLED 시장에 대해서 사실 정말 개야가 늦어졌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폴더블 쪽이 난리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갤럭시 쪽에서 낮추면서, 삼성에서 이쪽에 들어가는 게 거의 OLED죠. 디스플레이가 옛날에 사실 휴대폰 그리고 아이폰도 OLED로 13 모델부터, 이번에 출시되는 13 모델부터 전량 거의 OLED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LCD 전문 업체였는데 OLED 정말 대거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이 개야가 늦어졌던 거니 본격 개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좀 더 좋겠고요. 제가 7월 중순인가 초에 소개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7월 요맘때쯤 소개드린 것 같아요. 요맘때 7월 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픽픽픽 종목에 있습니다. 반기 기준 수출 60%, 내수 40%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데, 원래 이 회사가 19년에는 수출 비중이 70%가 넘던 회사인데, 그쵸? OLED가 개화가 늦어지면서 수출 비중이 낮아졌고 내수에 좀 의존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중국 쪽 시장도 워낙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OLED 같은 경우에는 TV나 PC 이런 쪽에 들어갔다면은, 지금 스마트폰에는 거의 계속 이제 폴더블 뿐만 아니라 아이폰 쪽에 확대가 될 거고, 태블릿 이쪽도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태블릿 정말 잘 팔렸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 원격이나 여러 가지 수업들, 학교들, 공공기관 이런 쪽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용 모든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차량용 요새 LCD도 안 쓰고 OLED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 그쵸? 이런 쪽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핌스는 그럼 뭘 하는 데냐? OLED 증착 공정에서 요 있잖아요, 요거 마스크라고 하는, 그쵸? 메탈 마스크, 이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고, 그냥 단순 실적만 보면은 매출 성장이 19년부터 20년까지 약간 정체되는데 했으나,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가 늦어졌던 게 이연되는 그런 이제 확장되는 시기라고 해서 매출이 70% 이상 증권사에서 컨센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거 회사가 이미 추정하고 있는, 잡혀 있는 그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 올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익률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이 회사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 F마스크, S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OPM이 결국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면은 20% 이상도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더 레벨업 되고, 매출이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23년까지 1,500억 정도 지금 예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안에 거의 매출이 작년 대비 거의 4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린 주가라는 게 그죠? 이 주가라는 게 PR의 어떤 함수의 계산보다는 만약에 성장이 더 높다면은 그로스가 더 높다면은 주가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게 결국 이 회사의 지금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고 있고 시총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금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점프업 될 수 있는 그죠? 최소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긴 제가 어려운데 이 방송에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업데이트 차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노트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까 부양책 얘기를 했습니다. 부양책. 야, 부양책이 이제 뭘 나와? 미국의 인프라 부양책 벌써 나왔잖아. 그죠? 미국의 인프라 정책, 인프라 부양책. 근데 중국 안 나왔잖아요. 아직 중국 있을 거고요. 중국이 결국에는 여기도 지금 집중할 게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굵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25년까지 5G. 이게 6G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인공위성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쪽이 있을 거고요. 유럽도 저탄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탄소 하고 ESG 이런 연관을 통해서 9월 26일인가요?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독일 총선 그죠? 독일 총선이 있고요.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결국 기후 협약에 대한 그죠? 기후 협약 대응에 따른 뭔가 부양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프라 부양책이 이미 1조 달러 그죠? 아직 예산안 통과는 안 됐는데 9월 말에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요. 하원에서의 예산안 표결만 남은 상태이고 또 뭐가 있죠? 3.5조 달러 이 금액이 어마합니다. 미국 3.5조 달러 이거 부양책도 4분기 안에 통과될 걸로 이때 주가가 완전히 또 작년 4분기처럼 레벨했을 수도 그죠? 이 부양책 때문에 또 생각이 됩니다. 이 3.5조 달러가 근데 뭐죠? 핵심이? 기후변화. 기후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ESG 중에 환경 있잖아. 환경, 지구온난화 특히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저탄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진짜 증시 투자자라면 정말 기후변화 이 네 글자는 정말 이제 잊지 않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관련 종목들 투자라고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일 중요한 한국 얘기할게요. 한국 어제 2022년 예산안에 8조 3천억 달러 집행했고 수소 경제 로드맵 2.0 이것도 대표적으로 4분기에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소재주들이 되게 좋았는데 수소 관련주들 오늘 상장의 일진 그죠? 솔루스S 이것도 따상을 갔지만 단순히 이런 따상간 종목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수소 관련 그죠? 밸류체인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부양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게 게임, 메타버스, 그죠? 우주항공,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 그리고 힘들었지만 4분기 내년을 기대하는 반도체, 특히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이런 쪽, 플러스 정말 잘 안다 싶으면 헬스케어 중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백신, 그죠? 이거 봐야 되고, 위드 코로나에서는 오늘 중국에서 미용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미용 관련주들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죠? 제가 얘기 드린 게 여행주들 이런 거 앞으로 증자 이슈 있고, 감자 이슈 있기 때문에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경제 재개돼도 주식은 상당히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된다 했고요. 중국의 매크로 리스크, 이거 되게 판단하기 힘든 만큼 중국 관련 옛날에 2015년 화장품주들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화장품들이 정말 좋았다면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게임에 대한 규제도 중국 쪽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게임은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긴 하지만 뭐 이 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점유율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월 첫 거래인이었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